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2023년 후기 저희 카이스트 전기전자 관련된 합격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반도체, 전력, 통신 이런 분야에서도 인기가 있지만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인기도도 매우 높고, 심지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서울대도 전기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인공지능 연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혹은 전기정보 이러한 전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져서 연락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곳도 있잖아요. 사실 전기전자 안에서 이미 관련된 연구실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카이스트로 제가 오늘 설명을 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 전기정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카이스트 다른 공대 학부 대학원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점의 커트가 정말 높은 탑3, 탑5 안에는 드는 대학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카이스트가 원래도 컨택이 합격을 결정하는 대학원은 아니지만 여기는 더더욱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학점 커트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면접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 면접이 다른 전산학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학 혹은 다른 전공들은 전공에 대한 면접, 기계과학과도 마찬가지고요, 필딱고사나 면접으로 보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그런 전공 면접도 있었고, 그리고 토론하는 형태도 있었고, 최근에는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형태가 있다. 즉,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난이도가 다른 학부보다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외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인 학점의 커트가 매우 높게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서요, 저한테 그런 학생들이 물어봐요. 내 학교가 여긴데 이 정도면 여기 학점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카이스트 전기전자 합격생의 모든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학교 이름은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순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지난 7년간 많은 학생들을 케어해봤을 때 지방 국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4.4에 가깝게, 4.3은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4.4에 근접하거나 4.45를 받거나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인서울은요, 서성하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를 조금씩 낮춰진다 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3점대 후반은 되나요? 4.1은 되나요? 이거에 대한 건 아니어서요, 내가 그냥 카이스트 전기전자를 지원한다고 하시면 그래도 4.3 이상은 최대한 받고자 노력을 하시고, 본인이 좀 그동안 해왔던 다른 스펙에 따라서 4.2도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4.3을 넘기는 걸로 목표를 삼아라. 그래야 어차피 그걸 못 받더라도 학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수성 입증 자료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카이스트가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우수성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학부 때 연구를 했던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죠. 근데 카이스트 같은 전기전자에서는요, 의외로 지방 국사립대 학생들 중에서도 SCI급 논문을 제출하거나 인서울에서도 SCI급 논문을 제출을 해서 그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의문을 풀 거예요. 아니, 무슨 학부생이 SCI급을 써? 근데 네이버에 당장 검색을 하셔도요, 학부생이 SCI급에 메인으로 써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연구를 혹은 박사님이 연구를 하는 거에 같이 껴서 들어가서 제출하시는 경우는 은근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그럼 SCI급이 안 되는 논문은 의미가 없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SCI급 논문을 쓰는 게요, 사실 저는 연구실 사정을 내가 어딜 들어갔냐, 그 교수님한테 나한테 어떻게 기회를 주냐, 여긴 약간 운적인 요소도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걸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SCI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내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작성한 논문 그리고 연구의 수준이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의 그런 연구 핏과 좀 일치가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문도 없다라고 하면요, 점점 사실은 이제 차선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회에 포스터라도 제출을 해보시거나, 그것도 없다고 하면 이제 또 학부의 캡스톤 디자인 이걸로 가야 되는데, 물론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런 우수성 입증 자료가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닌데 약간의 불리함의 요소는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판단을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좀 빠르다면 연구적인 스펙, 논문적인 스펙은 점점 더 상위 개념으로 준비를 최대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컨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카이스트 전기전자 컨택이 합격을 결정하지 않고, 원래 카이스트 대부분이 그렇지만요,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래도 컨택의 이야기가 좀 나오냐면요, 카이스트 전기전자가 합격을 해서도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카이스트 자대생분들은 그래도 희망하는 연구실에 좀 잘 가실 수 있지만, 타대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컨택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아예 컨택도 안 하고 합격을 한 상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연구실들을 아마 계속 면접을 보러 다니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기 연구실은 어차피 똑같이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컨택 메일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기보다는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원하는 연구실을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어필용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그게 엄청나게 뭐 합격에 도움이 된다, 내가 향후에 희망하는 연구실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결국은 워낙에 들어가기도 힘든 연구실을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미리 하셔서 컨택하는 걸 합격을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꼭 교수님 연구실에서 해보고 싶다 라는 거를 내가 잘 연구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메일을 미리 보내보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이스트 전기전자 문의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다뤘고요. 추가적으로 서류나 면접 등, 그리고 혹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또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그 이후 상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